패키지 기판의 배선층이라고 하는 건 대동맥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 실리콘 인터포저는 반도체에 바로 붙어 있는 모세혈관 같은 겁니다. 모세혈관은 천연 다이아 가격도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쿠팡에서 한번 검색해 봤는데 1캐럿짜리 두 개가 66,200원밖에 안 합니다. 이 정도면 한번 사볼만 하겠죠.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테크 이슈를 정리해드리는 안석현의 테크나들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준비했는데요. 하나는 유리기판, 하나는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 하나는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에 달린 댓글 하나 좀 읽어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이걸 대댓글은 구글에서 알림을 보여주지 않아서 좀 늦게 체크했습니다. 죄송하고요. 트래블러 월드님이 질문하시기를 앱솔릭스가 하는 유리기판은 패키징 기판과 인터포저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게 되는 건가요? 실리콘 인터포저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요 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사실 트래블러 월드님 외에도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하시는 분이 한 두세 분 정도 계셨었어요. 그래서 발견한 김에 요 관련해서 궁금증 해소도 해드리려고 첫 번째 주제로 이걸 뽑아봤습니다. 근데 이런 질문들의 연원을 따져 들어가다 보면 결국 이런 기사를 만나게 됩니다. 25일날 국민일보에서 나온 기사인데 여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터포저 없이 발열 현상은 해결할 수 있다. 또 인터포저가 없기 때문에 두께가 최대 4분의 1까지 얇아져. 뭐 이렇게 하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이 기사들의 뿌리는 아마도 이 그림을 근간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SKC 앱솔릭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이거든요. 지금 반도체 패키지의 구조가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앞으로 글래스 기판을 개발해서 이렇게 만들겠다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와 아래의 가장 큰 차이는 여기 중간에 있는 실리콘 인터포저가 있냐 없냐입니다. 위에는 있고 아래에는 없습니다. 그 말은 아래에 있는 글래스 코어 서브스트레이트, 그러니까 글래스 코어 기판이 실리콘 인터포저의 기능을 포섭한다 이런 의미겠죠. 이렇게 만들면 당연히 좋습니다. 일단 레이어 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공정도 간단해지고 이 적층 수가 적다는 건 워피지의 위험이나 이런 것도 훨씬 적겠죠. 그리고 발열이나 이런 관리하는 것도 좋겠고 실제로 이런 구조의 패키지를 2.5D에서 좀 더 발전된 2.1D라고 이름을 붙이고 이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좀 이상하죠. 우리가 그동안에 알기로 삼성전자가 이 실리콘 인터포저를 글래스로 만들고 있고 삼성전기가 이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를 글래스 코어 서브스트레이트로 만들고 있다. 각자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결국에는 이 두 개가 합쳐져서 이렇게 일체형이 될 거면 삼성전자와 삼성전기는 왜 이렇게 따로 개발하고 있나 이렇게 궁금증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건 결론부터 얘기하면 일단 이 2.1D 패키지의 컨셉트가 궁극적인 지향점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삼성전자, 삼성전기도 이 방면을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분명히. 하지만 지금 당장의 어떤 기술 수준으로는 단기간에 정복하기 쉽지 않다. 이러한 판단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 그림만 봐서도 좀 직관적으로 알 수가 없는데 실사로 찍은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제일 아래쪽 빨간색 네모안이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 그러니까 지금 사용하는 패키지 기판이고요. 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실리콘 인터포저입니다. 그러면 이 아래쪽과 이 위쪽의 이 배선 폭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이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인터포저의 RDL, 그러니까 재배선층이라고 하는 건 이 앞에서 보시는 것처럼 거의 좁쌀같이 미세미세합니다. 왜냐하면 반도체에서 내려오는 그 많은 시그널들과 파워 배선들을 다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미세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패키지 기판의 배선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큼직큼직하죠. 물론 이 큼직큼직한 것도 실제로는 수십 마이크로, 십수 마이크로이기 때문에 굉장히 미세하겠지만 이 위에 나오는 그 인터포저의 RDL하고는 비할 바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몸에 비교하면 여기 밑에 있는 패키지 기판의 배선층이라고 하는 건 대동맥 정도 될 것 같고요. 대동맥이 심장에서 나온 피가 몸속으로 흐르는 큰 그 혈관이죠. 그리고 여기 실리콘 인터포저는 반도체에 바로 붙어 있는 모세혈관 같은 겁니다. 모세혈관은 우리 몸의 각 기관들에 붙어 있는 혈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배선의 어떤 사이즈라고 하는 게 이 모세혈관에 붙어 있는 것과 대동맥에 붙어 있는 게 같을 수가 없겠죠. 지금 앱솔릭스가 얘기하는 2.1D 패키지의 개념이라는 건 결국에 실리콘 인터포저를 빼버리면 모세혈관 없이 대동맥을 바로 우리 몸의 기관들에 갖다 붙여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그렇게 하면 좋긴 하겠죠. 훨씬 효율적이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대동맥이 모세혈관을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을 갖춰야 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래야 그걸 대체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게 지금 기술로는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는 정도가 아니고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패키지 기판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절연 재료는 ABF라고 하는, 이거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지노모토 빌더 필름이라고 하는 절연 필름이거든요.
이 필름이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패키지 기판을 고밀도로 만들 때 굉장히 이상적인 저렴 필름인데, 근데 그것도 패키지 기판 레벨에서 고밀도로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결코 인터포저를 대체할 정도로 매우 미세한 배선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터포저 상에서 GPU와 HBM을 연결하는데 사용하는 배선의 폭은 배선이 2마이크로미터 정도 되고 배선과 배선 사이가 2마이크로미터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거를 TSMC가 코어스 L에는 1.4식으로 다 낮췄어요. 1.4 바이 1.4로 낮췄고 궁극적으로는 0.4, 0.4로 낮춘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미세한데 지금 ABF, 그러니까 패키지 기판 측면에서 구현할 수 있는 가장 파인한 배선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양산에서는 아직도 두 자릿수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10, 11 뭐 이 정도 되는 거고, 양산 말고 그냥 연구실이나 이런 개념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은 한 5바이5, 4바이4 뭐 이 정도라고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쉽지 않다고 하죠. 오른쪽에 있는 게 그 ABF 필름의 전자현미경 이미지인데 점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 점 같은 것들이 어떤 거칠기를 표현하는 건데 이 거칠기 때문에 ABF와 이 구리 배선 간의 밀착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딱 달라붙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반대로 얘기하면 이 거칠기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 위에 미세 회로를 올리는 거는 쉽지 않다고요. 바닥이 평평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앱솔릭스가 얘기하는 2.1D 패키지, 그러니까는 실리콘 인터포저를 빼버리고 글래스 코어 기판으로 일체형으로 만드는 이 개념은 다른 모든 글래스 기판 진영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궁극적인 지향점이기는 하나 실리콘 인터포저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라인 앤 스페이스를 기판 레벨에서 구현하지 못하면 아직은 요원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울프스피드 주가 급락과 다이아몬드 가격 하락의 상관관계. 상당히 모호한 제목이죠. 이건 트렌드포스에서 붙인 제목이 아니고 제가 붙인 겁니다. 자, 울프스피드라는 회사의 이름을 한번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옛날에는 이 회사 이름이 크리였습니다. 크리, LED 만드는 크리라는 회사인데 전력반도체 사업이 잘 되다 보니 저렇게 역사를 거쳐서 지금 이름을 울프스피드로 바꿨는데 이 회사의 주가가 2021년 말만 해도 140달러에 육박했습니다. 지금은 5.85달러, 그러니까 20분의 1 토막 난 거거든요. 2021년 말에 왜 이 회사의 주가가 이렇게 올랐냐면 울프스피드가 당시에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시장 점유율이 60%에 달했대요. 2023년 기준에 이제 점유율이 60%고 2년 전까지만 해도 8인치 SiC를 공급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회사였습니다. 이게 지금 아래쪽에 보시는 건 6인치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인데요. 이걸 좀 더 크게 8인치로 만들어서 공급할 수 있는 회사가 이 회사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실리콘 카바이드 시장 점유율은 높은 건 알겠는데 이게 과연 뭐에 쓰는 것이길래 이 회사의 주가가 이렇게 올랐냐? 바로 이 왼쪽에 보시는 전기차용 인버터를 만드는 핵심 소재입니다. 인버터라고 하는 건 전기차에 배터리 있잖아요. 배터리에 있는 게 직류전류입니다. 그럼 이거를 교류로 바꿔야 돼요. 교류로 바꾼 다음에 전기 모터에 전달해주는 부품이 이 중간에서 인버터라는 게 들어가요. 그래서 이 인버터의 성능이 좋을수록 전기 모터의 성능이 좋아지고 그래서 전기차의 성능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과거에 실리콘 카바이드가 나오기 전에는 인버터 하나 만드는데 보통 15kg 정도 됐었대요, 무게가. 근데 여기 들어가는 반도체를 실리콘 카바이드로 바꾸면 그것만으로 무게를 6kg 줄일 수 있고 부피는 43%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부피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건데 그 줄어드는 공간은 자동차의 실내 공간으로 할애를 하거나 아니면 배터리를 더 채워 넣을 수 있는 거죠. 굉장히 혁신적이다. 테슬라가 가장 먼저 이거를 도입을 했었는데 이때 당시에 원래 11.15kg짜리 인버터를 4.8kg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이게 실리콘 카바이드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내열성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걸 반도체로 만들어서 인버터에 탑재를 해도 쿨링 시스템을 거의 달지 않아도 된대요. 냉각 장치를 달지 않아도 되니까 그만큼의 공간이 절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딱 이렇게 컴팩트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그렇게 좋았던 울프스피드와 실리콘 카바이드가 지금은 왜 좋지 않으냐? 이거 수요와 공급 측면이 다 무너져서 그렇습니다. 일단 수요는 모두가 잘 아시듯이 전기차 판매의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죠.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공급 사이드는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트렌드포스에서 최근에 중국의 8인치 실리콘 카바이드를 투자를 했거나 아니면 투자를 기획하고 있는 회사들을 꼽아놓은 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16개입니다. 이거는 주요 회사만 꼽아놓은 거고 이보다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자,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게 6인치고 이 왼쪽에 있는 게 8인치인데 2년 전까지만 해도 울프스피드의 6인치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는 1,500달러였는데 그러니까 한 200만 원 했다는 거죠. 지금 중국산은 500달러다. 60만 원이라는 겁니다. 3분의 1 토막이 났다는 거예요. 혹은 그 이하에 팔기도 한다. 당연하겠죠. 이렇게 많은 회사들이 자국에다가 라인을 가동을 하고 있으니까 가격이 쭉쭉 빠질 수밖에 없겠죠. 더 이상 독점력이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울프스피드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게 이 주가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실리콘 카바이드 투자 때문에 유탄을 맞은 업계가 있는데 그건 바로 다이아몬드 업계입니다. 다이아몬드 가격이 2022년에 상대 지수로서 158 하던 게 지금은 105까지 빠졌습니다. 거의 3분의 2 토막이 난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요즘에 그 랩그로운 다이아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행이거든요. 랩그로우는 그야말로 이 실험실에서 만든 다이아다 이런 건데 인조 다이아라는 거죠. 인조 다이아가 이게 뭘로 만드냐면 이 랩그로우는 결국엔 실리콘 카바이드입니다. 이게 보세요. 중국에서 이 수많은 회사들이 갑자기 실리콘 카바이드에 투자를 하다 보니 이 회사들이라고 반도체 고객사들을 컨택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일부는 아마 창고에 쌓아두고 더 이상 팔지 못해가지고 판로를 찾고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일부가 이 랩그로운 다이아라고 해가지고 귀금속 시장에 풀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조 다이아 가격이 내려가고 대체재인 인조 다이아 가격이 내려가니 그러니까 천연 다이아 가격도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쿠팡에서 한번 검색해봤는데 1캐럿짜리 두 개가 66,200원밖에 안 합니다. 이 정도면 한번 사볼만 하겠죠. 속눈썹 치고. 그래서 지금 실리콘 카바이드 업계가 믿는 거는 미국 행정부 제재밖에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가 뭐 탱크나 전투기나 뭐 로켓이나 이런 데 많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방 전략 물자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잘 로비를 하면 미국 행정부에서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세미콘 가가지고 실리콘 카바이드 하는 회사들하고 몇 번 컨택을 했었는데 그 회사들 얘기가 사실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해요. 미국에서. 만약에 그걸 막아버리면 전 세계적으로 실리콘 카바이드 시장이 양분화되겠죠. 그러니까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시장이 하나가 생기고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세계가 생기고 이 사이는 단절이 될 겁니다, 아마. 그러면은 중국 시장을 포기를 할 수밖에 없겠지만 지금 미국과 유럽 시장 안에서는 그래도 기존의 강자인 플레이어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좀 기대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구한 재팬 디스플레이 드디어 단짝 찾았나. 재팬 디스플레이가 한때는 LG 디스플레이, 샤프와 더불어서 아이폰용 LCD를 제일 많이 공급하는 세계 회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애플이 더 이상 LCD는 쓰지 않죠, 아이폰에. 그러다 보니까 계속 회사가 어렵게 됐고 지금은 계속 합작 파트너만 찾고 있다, 뭐 이런 뉴스들만 뜨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미국에 있는 OLED 웍스라는 회사와 합작을 하는데 이거 작년인가 올해 초에 한번 기사가 나왔었어요. 근데 별로 눈여겨보지 않았었는데 이번에 디스타임스에서 27일 나온 기사는 좀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재팬 디스플레이와 OLED 웍스가 뉴욕주에 1,000억 엔의 보조금을 요청을 했다. 이게 한 1조 원 정도 되는 건데 그 논리가 꽤나 설득력이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OLED 웍스는 OLED 조명하고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를 하는 회사거든요. 근데 OLED 조명은 사실 보조금을 받을 이유는 전혀 없는 거고 이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DoD하고 같이 일을 한다고 해요. DoD가 국방부죠. 미 국방부. 미 국방부에서 이제 군용 고글에 보면은 이 전투기 조종사들 우리 영화에 보면 그렇잖아요. 뭐 하늘 날아다니면서 이 앞에 가상현실의 어떤 정보들을 띄워주잖아요. 그 정보를 띄워주는 걸 마이크로 디스플레이가 하는데 그 연구 개발을 OLED 웍스라는 회사가 그동안에 국방부와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저희가 이 앞 시간에 얘기했던 실리콘 카바이드와 마찬가지로 국방 전략 물자가 될 테니 미국 땅 안에서 직접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 우리가 보조금이 필요해요. 1조만 주세요.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러면은 재팬 디스플레이는 어떻게 활용이 되냐?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OLED 웍스의 마이크로 디스플레이는 요 왼쪽에 있는 방식, 그러니까 WLED 기반의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예요. 근데 재팬 디스플레이는 요 오른쪽에 있는 RGB 기반의 올레도스를 만드는 기술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건 확실치 않다는 얘기겠죠. 왜냐하면 이 회사가 이립이라고 하는 기술이 있습니다. 이 이립이라고 하는 건 제가 요 카드 하나 띄워드리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동영상이 있는데 이걸 참고로 보시면 되고 결국 쉽게 말하면 반도체 포토 리소그래피 기술을 이용해서 아주 고밀도 화면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이에요. 원래는 이 파인 메탈 마스크를 이용해서 OLED 같은 경우는 패터닝을 하는데 이 파인 메탈 마스크를 쓰지 않고 포토 리소그래피로 아주 파인 패턴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가 돈이 없어서 양산 투자는 잘 못했는데 만약에 여기 보조금을 받고 하면 이 방식으로 양산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뉴욕주에다가. 뭐 그러면 재팬 디스플레이도 어느 정도 기사회생을 할 수가 있는 거라서 제가 이 뉴스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동안에 재팬 디스플레이가 뭐 중국 우시 가가지고 우리가 기술 될 테니 너네가 돈을 대고 우리가 양산 라인을 만들어 봅시다 이립으로 뭐 했다가 딱지 맞았고, 그리고 자회사죠. JOLED가 CSOT하고 잉크젯 기술로 한번 합작 투자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뭐 그렇게 재팬 디스플레이 입장에서 그렇게 성과가 있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세 가지 소식 알아봤고요. 일단 유리기판, 울프스피드, 재팬 디스플레이 이렇게 알아봤는데, 저는 이 두 번째 뉴스가 참 의미심장한데, 2000년 초반에 그랬잖아요. 이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가 엄청 뜨면서 도대체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은 뭐 하는 거냐, 허구한 날 실리콘만 하고 있냐, 실리콘 카바이드가 이렇게 중요해지고 전기차 산업이 이렇게 크고 하는데, 그래서 저도 사실 비슷한 얘기들을 많이 설파하고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나라도 빨리 실리콘 카바이드 아니면 갈륨 나이트라이드 투자를 해가지고 빨리 키워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한 치 앞도 모르고 했던 얘기죠. 정말 어떤 산업의 앞날을 본다는 게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산업 현장에서 직접 투자를 집행을 하시고 기술을 개발하시는 분들 정말 존경스럽다는 말씀도 대신해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